네, 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소장 루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페인트를 이용했지만 사실은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이 애가 페인트를 칠한다기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도형이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페인트를 실제로 그 붓에다가 이 페인트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가셔서 붓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붓 오브젝트를 갖고 오셔서 좀 추가를 해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고 오브젝트 눌러 주신 다음에 파일 올리기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붓 열기 해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페인트 오브젝트의 크기를 30으로 했거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페인트 오브젝트의 크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붓이 이 페인트 오브젝트가 이 붓 끝에 이렇게 닿을 거예요. 꼭 그 그러니까 페인트를 묻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얘가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붓의 크기도 이, 이 페인트 오브젝트의 크기랑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얘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하시는 게 좋냐면, 한 54 정도. 54 정도의 크기로 해주시면 얘가 지금 페인트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렇게 갖다 놨을 때 딴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한테 꼭 붙어있는 것처럼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54%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되면 요 자물쇠 있죠? 자물쇠를 잠가 주셔야 작업하다가 이렇게 얘가 막 늘려지고 막 위치가 막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좀 잠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붓이 왜 들어왔냐? 왜 들어왔을까요? 얘가 이렇게 딱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번 시간에는 이 페인트가 얘를 따라다녔잖아요. 마우스를. 이번에는 얘가 페인트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붓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붓이 그 마우스를 따라다닌다면은 이 페인트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될까요? 누구를?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따라다녀야 할까요? 문제입니다. 누굴 따라다녀야 할까요? 네, 붓을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붓에 우선은 자물쇠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이 붓을 잘 보시면 이 중간에 이 점이 있죠. 얘는 중심점입니다. 근데 그 페인트가 이 붓에 그 붓을 따라다닐 때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따라다니라고 하면 이 페인트는 이 붓의 이 중심을 따라다녀요. 요 부분.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끝부분에 이 페인트가 따라다니길 원하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이게 페인트 칠하는데, 여기 끝부분에 색깔이 칠해져 있지도 않은데, 얘가 이 중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 얘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얘가 중심점이 여기 있고 얘도 중심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얘를 따라다녀서 이렇게 이 상태로 따라다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요. 자물쇠 잠가주시고 이 붓의 이 원 중심점을 요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알고 있는 붓의 위치가 이 중심점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점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얘도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얘도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잠가놓고
이 붓의 중심점을 위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 페인트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붓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해봤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은 프로그램을 시작했느냐 먼저 해줘야 되겠죠. 시작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는 동안 이 붓이 나를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붓만 따라다니게 하면, 저번 시간처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만 따라다니게 이렇게 하면 시작하고 나서 안 따라다녀요. 처음 딱 시작했을 때 그 위치에 딱 한 번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시작하면. 그쵸? 제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딱 왔죠. 그 다음에 따라오나요? 안 따라와요.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얘는 벌써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흐름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하기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동안 얘가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디로 갔었죠? 저번 시간에 움직임으로 갔었죠. 이동을 하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가셔서 이 붓 위치로 이동하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놓고 붓이 자신을, 제가 왜 이게 붓이 나온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벽돌이 나왔죠. 지금 붓이 나오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있는 오브젝트가 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붓이 붓을 따라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뭘 따라다녀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마우스를 따라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붓이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짠! 따라다니죠. 에이, 근데 이게 왜 안 따라와요?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얘 안 따라오잖아요. 이게 뭐 긁기 같네. 붓이 아니라 크크크크 이렇게 긁는 것처럼 크크크크크 똥 뛰어. 이렇게. 얘 붓에 이 페인트가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 띡! 안 따라오잖아. 그래서 얘도, 페인트도 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똑같이 얘가 마우스 포인트 따라온 것처럼 얘는 누굴 따라와야 될까요? 누굴까요? 붓을 따라와야 되겠죠. 붓. 아까 붓 따라오라고 우리가 열심히 점까지 옮겨줬잖아요. 말을 더듬네. 점까지 옮겨줬잖아요. 요거 이렇게 잠가주세요. 붓 크기 잘못하면 조절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 할 거니까 또 이렇게 갖다 놓기 힘들죠. 여기 얘 전체 다 쓸 거니까 여기에서 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클릭한 다음에, 뭐 클릭 안 해도 되는데 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거 안 만들 거니까 이게 아니고 버리고 오른쪽에서 복사 코드 복사 이렇게 하시고, 이 페인트 있죠? 페인트 오브젝트로 갑니다. 아까는 붓이었죠? 페인트 오브젝트에 가서 오른쪽 버튼에서 이 조립소에서 오른쪽 이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죠?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죠. 마우스 포인트를 잘 보세요. 마우스 포인트를 딱 놨을 때 얘가 오는 그 중심점, 아까 옮겼던 요 위치, 붓의 이 위치와 지금 페인트 위치, 그 중심점이 딱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이 페인트는 마우스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붓을 따라다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붓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 붓으로 안 하고 마우스 포인트로 해도 지금 이 중심점을 바꿨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오지만, 실제로 다른 거를 할 때는 원하는 위치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보세요. 여기까지 됐죠? 칠해지나요? 안 칠해지죠? 안 칠해져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칠해지기 위해서 했던 거 어떻게 했죠? 이게 페인트니까 이 블럭에서 페인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붓이라고 있죠. 붓에서 우리가 못 썼죠? 얘 복사할 수 있도록 그냥 막 칠해질 수 있도록 그리기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지만 도장 찍기 한다고 했죠. 도장 찍기도 이 안에다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리기로 하신 분들도 있나요? 그리기로 했으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더 완벽한 코딩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이 색깔도 막 바꾸고 막 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칭찬합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코딩은 계속 해보는 게 좋아요. 정답은 없거든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하면 오, 빨간색 칠해주죠. 저번보다는 좀 칠하는 느낌이 나요. 붓으로. 근데 나는 여기 칠한 다음에 잠깐 멈추고 여기 칠하고 싶은데 따라오잖아. 이 빨간색이 계속 따라오잖아. 그래 나 빨간색 싫은데 다른 색깔 하고 싶은데 그죠? 그러면 뭐 저번 시간처럼 이거 이렇게 색깔을 바꿔야 되나? 난 노란색 좋은데 이렇게 안 바뀌었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은 초급이 아니거든요. 블럭을 조금 더 쓸 겁니다. 조건을 어떤 조건을 쓰면 좋을까요? 저는 마우스 클릭했을 때 칠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뭐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우스 클릭했을 때만 칠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마우스 클릭했을 때만 막 이렇게 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을 쓸 겁니다.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 조건은 그냥 이렇게 글만 봐서 잘 모를 거예요. 조건은 흐름에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친구와 약속했을 때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을 때 약속을 했을 때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유가 붙는 거 그냥 뭐 페인트 칠할 거야가 아니라 벽돌이 더러워졌을 때 페인트를 칠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페인트를 칠하는 거가 어떤 거예요?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페인트를 칠하고 싶은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이에요. 얘네들이 다 얘는 계속 반복하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이것도 조건이에요. 뭐가 뜰 때까지 반복하기, 뭐 반복 중단하기, 만일 참이라면 뭐하기, 만일 참이라면 아니라면 뭐하기 때까지 얘 다 조건입니다. 얘네들이 다 조건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어떤 조건을 쓸 거냐면 나는 딱 조건이 한 개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한 개. 어쩔 때 마우스 클릭했을 때라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안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안 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칠해야지. 이럴 때는 요 블럭 중에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조건이 두 개예요. 근데 조건이 두 개인데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만약에 밥이 차려져 있으면 밥을 먹을 거고 안 차려져 있으면 안 먹을 거라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땐 노란색이지만 안 클릭했을 땐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이 딱 한 개예요. 마우스를 클릭했냐 안 했냐. 그죠? 조건이 여러 개가 붙는다는 거는 얘가 노란색일 때면 얘가 파란색일 때라면 얘가 초록색일 때라면 얘가 뭐 그 분홍색일 때라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마우스 클릭했을 때 안 했을 때가 아니고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혼합해서 써요.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같이 함께 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는 딱 한 개입니다. 마우스 클릭했냐 안 했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일 참이라면 얘가 딱 한 개, 조건 한 개짜리예요. 얘를 쓸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냐 만일 마우스를 클릭했다면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클릭했는지 네가 마우스 클릭했는지 안 클릭했는지 나 모르겠어. 클릭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여기 블럭 중에 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를 네가 클릭했냐 안 클릭했냐 어느 블럭에 있을까요? 이 중에 네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지 혹은 네가 뭐 이렇게 결승점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판단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아침 9시에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판단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판단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 중에, 이 블록 중에. 이게 계속했죠. 판단입니다. 판단. 판단에 가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요게 클릭했는가, 눌러져 있는가, 닿았는가 이런 게 있죠.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마우스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키보드에서 A키를 눌렀는지,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지, T키를 눌렀는지, 방향키 위쪽을 눌렀는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거는 얘는 마우스만이기 때문에 얘로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얘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하면 백스페이스 키도 있고 스페이스 키, 엔터, 컨트롤, 숫자 키서부터 영문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키보드에 다른 키를 쓰고 싶다면 이거. 근데 나는 지금 마우스를 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만일 참이라면이라고 했죠. 참. 만일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그게 참이라면이라는 거예요. 만일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참이라면, 여기 만약에 아니라면이라고 하면, 만약에 참이 아니라면, 만일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가 아니라면이라고 되겠죠. 근데 여기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쭉 여기 참에다가 여기 이렇게 끌어 넣을 때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요. 요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을 이 앞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봐요. 뒤로 해도 안 들어가죠. 중간으로 해도 안 들어가요. 마우스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요. 무조건 클릭해서 쭉 잡아당겨서 앞부분, 앞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넣어야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클릭하면 뭐 하고 싶다는 거죠? 클릭했을 때 얘를 칠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도장 찍기를 또 갖고 오는, 붓에서 도장 찍기를 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넣어놓은 거 있죠. 요 도장 찍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넣는 겁니다. 도장 찍기를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짠! 왜 안 칠해져? 왜 안 칠해져? 왜 안 칠해지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코딩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방이 있어요. 가방 안에다가 필통을 넣어야 학교에 가져가겠죠. 그냥 책상 위에다 이렇게 필통을 꺼내놓은 거예요. 필통을 가방 안에 안 넣어놓고 필통을 바깥에다 이렇게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띵띵띵띵띵띵띵띵 학교 가야지. 학교 갔네. 학교 가서 가방을 딱 열었더니 여기 필통이 없네. 이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얘가 마우스가 클릭됐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줄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이 가방 안에 넣어줘야 돼요. 가방 밖에다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해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방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에 놓으면은 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마우스 클릭했는지 물어봐서 뭐 할 거예요? 학교에 있는 동안에 숙제했는지 선생님이 물어보지, 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숙제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라는 거죠.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줘야만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실행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안 칠해지죠? 왜 안 칠해질까요? 제가 뭐 안 했을까요? 왜 안 칠해질까요? 프로그램 잘못 짜서? 왜 안 될까? 제가 뭐 하나 안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뭐 안 했을까요? 짠, 마우스 클릭을 안 했죠. 자, 이거 아까 그랬죠?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얼굴만 노란색으로 칠해야지. 이렇게. 아까 같았다면 내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따라 올라왔겠죠, 얘가. 내가 안 따라 올라오죠. 얘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안 따라오잖아요. 그죠? 왜? 마우스 클릭 안 했으니까. 마우스를 꼭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똥도 칠해볼까요? 똥도
페인트가 너무 커가지고 똥 모양을 안 살려주네. 페인트 크기 좀 작게 하면 글씨도 쓸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와 여기까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죠? 노란색 가면 쓴 쫄라맨 얼굴 대빵 많은 게 더 크게 그려줘. 얘도 대두로 그려줘. 신발 그림 신발도 칠해줘.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하고 싶은 게 있었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색깔을 바꾸고 싶었어요. 뭐 아까 그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뭐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내가 색깔을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설정을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 페인트에 있는 색깔이 하나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죠. 뭐 이게 선택됐다가 이게 선택됐다 이게 선택됐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내가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랜덤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누를 때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만일 마우스를 클릭했다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똑같잖아요. 마우스를 클릭했다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그죠? 그러면 또 한 번 조건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건이 몇 개인 거죠? 조건이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그러면 아까 이 블럭 어디서 갖고 왔죠? 이 조건문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흐름에서 갖고 왔죠? 흐름에서 이 조건 하나 만일 참이라면을 다시 한번 갖고 오고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판단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된다고 했죠? 판단이라는 곳에 가면 된다고 했어요. 판단에 가서 Q키를 눌렀는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요. 이 머리부터 앞부분부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스페이스 키 꼭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눌러봤자 아무 변화 없어요. 그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색깔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쵸? 이거에 우리 전 시간에 해봤죠? 모양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모양만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모양만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모양? 생김새에서 해준다고 했죠. 페인트 1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얘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다 했어요. 필성 밖에다 빼놓고 가도 되나요? 안 되죠. 얘도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 이 안으로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우스 클릭하고 있죠. 그렇죠?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바뀌어요. 이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어야만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칠하고 있을 때도 스페이스 키 누르면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잖아요. 마우스를 눌러야만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문제점이 또 있죠. 보세요. 마우스 눌렀어? 스페이스? 바뀌죠? 스페이스 눌렀어? 아니 색깔이 몇 개인데 그 안에 8개인데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나와. 이제 주황색 나왔네? 다시 왜 색깔이 이렇게 순서대로 안 바뀌고 막 바뀌죠? 봐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막 바뀌어요. 무지개 색깔? 근데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안 바뀌고 막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도 문제죠. 그죠? 얘가 왜 그러냐면 내가 저는 스페이스바를 톡 하고 톡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한 번에 팍 누르고 스피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천천히 눌러요. 스페이스 키 누를 때 그쵸?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누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도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넣었어. 근데 너 잘못 짰잖아. 아닌데? 나 마우스 클릭하고 있는 동안에만 색깔 바꿀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건 오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나는 지금 마우스 클릭했을 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 클릭 안 해도 색깔 바꾸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맞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기 때문에. 면 실행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색깔, 마우스 클릭하지 않아도, 색깔 칠하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색깔을, 붓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맞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색깔 그냥 막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지금 1이면 그 다음 빨간색 변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아니죠. 주황색. 우와. 봐요. 페인트 1에서 한 번 눌렀는데 페인트 8까지 변했어. 주황색으로 변했으니까. 그죠?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오. 페인트 8에서 한 번 눌렀는데 페인트 6까지 왔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페인트 6에서 쭉 넘어가서 쭉 해가지고 페인트 3까지 온 거예요. 이건 오류라는 거죠. 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눌렀을 때 천천히 그 누른 시간까지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누른 다음에 색깔을, 페인트 색깔을 바꾸고 잠깐 기다려줘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는 거 어디에 있죠?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흐름에 보면 2초 기다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다음 모양을 바꾼 다음에 내가 버튼을 누르고 있어,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어도 잠깐은 모양을 바뀌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2초는 너무 길어요. 봐요. 한번 바꿨죠? 안 바뀌어요. 봐요. 바뀌었죠? 안 바뀌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페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이게 빨리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한 0.5초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바뀐다 하시면 바꾸셔도 돼요.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실행을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바뀌죠? 안 했으니까. 마우스 클릭하면 바뀌죠? 그죠? 그러면 마우스 클릭을 떼고 스페이스 눌러서 색깔을 바꿔요. 그죠? 또 눌러서 색깔을 바꿔요. 또 눌러서 색깔을 바꿔요. 밑줄 쫙, 밑줄 쫙, 되죠? 밑줄 쫙, 되죠? 색깔 바꾸고 밑줄 쫙, 바다 그려볼까요? 파도 치는 바다.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크기가 크기 때문에 페인트의 크기가 커서 좀 작게 하시면 그림도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색깔도 변해서 나뭇잎, 나무, 또 나무니까 이 색깔로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조건이 있는 페인트 칠하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블로그에 또 한 번 더 가보시면, 세 번째 수업 블로그에 가보시면 페인트 통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보시면 제가 이 페인트 색깔 선택이라는 페인트 통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얘 오브젝트 크기를 좀 조절을 하셔서 페인트의 색깔을 뭐 갈색 또 하나 추가해서 빨간색 추가 또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빨강, 이게 아예 정해주는 거예요. 빨강. 그 다음에 또 상태 쭉. 아니 근데 여기가 크기가 아까 변했잖아. 이거 복사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똑같이 변할 테니까. 일일이 바꾸면 힘드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도 맞춰주실 수 있어요. Y가 마이너스 93, 90, 마이너스 90 엔터. 얘도 빨간색도 마이너스 90 엔터. 그러면 이게 깔끔하게 이 간격 있죠? 이 간격도 좀 계산해서 넣으면은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 사이가 안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하고 이 X좌표를 좀 계산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167이면 얘는 그 10을 뺀 마이너스 157.4 마이너스 157.4 엔터.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 페인트 통의 크기도 있기 때문에 그 크기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사이를 이렇게 요거를 좀 계산을 하시면 얘와 얘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얘 요거가 211 얘 167 이 사이값을 계산하시면 얘를 얼만큼 띄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해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페인트 통도 쫙 나열해서 예쁘게 놓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실행을 하고 나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톡 이렇게 톡 치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페인트 통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은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붓이 이 페인트 통 뒤로 가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뒤로 갈까요? 앞으로 오는 게 더 예쁠 텐데 프로그램상 그 이유는 이 붓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고 이렇게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추가하며 뭐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저학년 친구들 혹은 처음 하는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초급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중급 단계 이렇게 페인트 통을 나열해서 한다면 고급 단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점점 오브젝트나 뭐 코딩의 블럭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면 이거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그 예제를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 친구들, 난이도가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도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로 그냥 뭐 그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처음 하는 친구들이 하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이런 코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난이도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함수를 쓰실 수도 있고 변수를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블럭을 조금 더 추가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페인트에서 우선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모양을 이렇게 했던 거는 빼야겠죠. 이렇게 그죠? 빼야겠죠. 그냥 쉬운 걸로 하나 알려드린다면 오늘은 좀 전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색깔 바꾸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이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고 정답을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힌트를 주자면 변수를 쓰실 수도 있고 함수를 쓰실 수도 있고 신호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쉬운 걸로 얘기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속성에서 신호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갈색 이렇게 확인. 근데 이런 신호 만드실 때도 여기 갈색, 뭐 색깔, 페인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페인트, 갈색 통 이렇게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신호로 해주시는 게 코딩하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갈색 통이 이 페인트와 닿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조건을 줬었죠. 이 조건. 만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만일 갈색이 누구와 닿았다면 페인트를 칠하는 애는 누구죠? 누가 페인트를 칠할 수 있게 해주죠? 붓인가요? 아니죠. 페인트죠. 페인트. 네가 이 페인트가 너 페인트통 갈색 통에 닿았냐? 닿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닿았으면 어떻게 해줘? 라는 겁니다. 닿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갈색 통한테 해주셔도 되고 페인트에 하셔도 돼요. 그거는 어디에 하느냐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습니까? 아니에요. 닿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닿았죠? 페인트에 닿은 겁니다. 페인트. 그죠? 페인트에 닿은 겁니다. 그러면 페인트에 닿았다면 갈색 통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갈색 통에 닿았어 라고. 그러면 페인트에서 갈색 통을 닿았다면
갈색 통을 닿았다면 색깔을 뭐로 바꾸냐면 그 순간 아까는 이거였죠.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갈색 통에 닿았기 때문에 갈색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갈색이 뭔가요? 페인트 1이죠. 그러면 페인트 1 색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갈색 통에 있는 거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이번에는 갈색 통이 빨간색 통. 빨간색 통에 페인트가 닿았다면 갈색 통이 또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신호 추가해서 빨간색 통 이렇게 만들어주고 갈색 통, 뭐 갈색 통이 아니고 빨간색 통인데도 갈색 통 신호 보내면 빨간색으로 안 변하고 갈색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통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페인트에 와서 갈색 통 신호를 받았을 때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여기다 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여기다 넣을 거니까 빨간색 통에 닿으면 빨간색이 뭐죠? 2번이죠. 빨간색 통에 닿으면 빨간색 2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얘 이렇게 닿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색 또 얘 닿고 칠해주면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칠한 그 순간 페인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얘 이렇게 하면 갈색으로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그죠?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페인트 통에 담궜다가 빼는 겁니다. 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나는 싫어. 난 여기다 안 둘래. 복사해서 나는 처음 페인트부터 할래. 그냥 페인트 통에다가 처음부터 할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갈색에 닿았다면 페인트 1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코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좀 코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다 각각 개별로 할 거냐 요 페인트 하나에다 할 거냐 그러면 조건만 더 달아주시면 됩니다. 갈색 통이 아니라 빨간 통이죠. 빨강에 닿으면 두 번째라고 했죠. 페인트 2. 그 다음에 분홍에 닿으면 분홍 아니네요. 분홍에 닿으면 페인트 3 맞나요? 페인트 3 이렇게 하면 얘가 분홍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분홍 또 빨강이 닿았죠? 그럼 빨강 갈색에 닿았죠? 그럼 갈색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내 생각대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블럭의 수가 더 많아져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불필요한 이가 계속 붙잖아요. 계속 넣어요. 얘한테도 넣어줘야 되고 얘한테도 넣어줘야 되고 그쵸?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직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개별로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블럭을 하나로 합치는 것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생각을 조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거 잘 보시면 페인트 1, 페인트 2, 페인트 3이죠. 그러면 변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계산이라는 곳에 보시면 합치기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모와 모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양을 자동으로 바뀌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터치했을 때에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변수랑 뭐를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코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멋진 그리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코딩을 짜기 위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단순하게 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이 재미있으셨으면 재미있으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말을 너무 버벅거려서.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 루피였습니다.